안녕하십니까. 자, 6회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원하는 점수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점수가 안 나왔으면 틀린 문제는 다시 공부해서 다음에 안 틀리면은 점수는 올라갑니다. 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의 등록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문제의 경우 자, 기업번의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등록상 맞고요. 두 번째의 경우 토지의 이동 사유 등록상 맞습니다. 니은번도. 디귿번의 경우 축척도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상에 해당되니까 디귿번도 옳은 말이고, 그 다음에 리을번의 경우 면적도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번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소유권자가 나와야지 대장이니까 미음번도 등록상 맞습니다. 비읍번의 경우 대지권의 비율이라는 것은 나오질 않죠.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 나오니까 대지권의 비율은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시업번의 경우 소유권 지분 나오는 것은 어디에 나오느냐. 소유권의 지분은 공유지원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에 나오게 되어 있으니 틀린 말이 되어서 나오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면적의 오차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정답 몇 번이 정답일까요? 5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 자, 등록 전환을 하는 경우에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야대장의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를 토지 소유자 신청에 응하여 정정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등록 전환 시의 경우에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허용 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와 이내의 경우 정해지는데, 오차 이내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배웠느냐. 1번 지문처럼 나오기를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면적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허용 오차를 초과하는 경우는 불일치가 발생했으니까 임야대장상 면적하고 임야도의 경계는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하는 거지 소유자 신청하는 게 아니어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참 잘 나오니까 등록전환 시 또는 분할의 경우에 면적 오차 처리 어떻게 처리하는가 잘 파악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3번도 5번이 정답인데, 5번의 경우 부동산 종합공부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자,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할 사항은 지적공부 내용을 토대로 등록하는 것이 기본 틀이에요. 토지에 관한 사항은. 그래서 종합공부라는 그 자체가 종된 정보니까 5번이 정답이 되고, 1번,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직권 정렬 사항으로 해당이 됩니다. 대통령령에 직권 정렬 사항이 9개가 정해져 있으니까 9가지 중에서 5번은 없고 1번, 2번, 3번, 4번 해당되니까 직권 정정할 사항 한번 찾아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구분 및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인데, 자,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권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틀렸습니다. 자, 건물의 권리게 분할하는 경우가 4개가 나옵니다.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건물을 권리게 분할할 수 있으며, 두 번째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해서 도로나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로 분할하고자 할 때는 건물에 걸려도 무방할 것이며, 5번 질문처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지역 경계 결정할 당시에도 건물 권리게 분할할 수 있고, 마지막이 도시, 군 관리계획선에 의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해서 이 4가지의 경우는 건물에 권리게 분할할 수 있으므로 사업 시행자 경계 결정할 때 건물에 걸릴 수 있으므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입니다. 5번의 경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 자,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은 먼저 토지에 소재가 나올 것이고 지번이 기재가 되며, 그 다음에 소유자가 누구인가, 토지 소유자의 성명, 그 다음에 주소, 주민번호가 등록이 되고,
또 나오는 것이 소유자 언제 받겠나 확인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따라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유번호가 기재가 되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장번호가 기재가 됩니다. 또 기재하는 것이 소유권 지분이 등록이 돼요. 소유권 지분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또 기재하는 것이 이제 총 10개가 나오는데 건물의 명칭이 나옵니다. 건물의 명칭이 나올 것이고 또 나오는 것이 전유 부분에 건물 표시가 등록이 될 것이며 마지막이 대지권의 비율까지 해서 총 10가지 등록사항을 담고 있는 자료 장부가 대지권 등록부라는 장부로서 만들어집니다. 이 10개 담고 있는 내용에 맞는 거 찾기 쉬운 문제예요. 그럼 1번의 경우 뭐가 틀렸느냐? 소재와 지번은 나오겠지만 지목이 안 나옵니다. 지목 때문에 틀린 것이고 2번의 경우는 대지권의 비율 나오고 소유권 지분 나오겠지만 건물의 명칭도 나와요. 근데 개별 공시지가가 안 나오니 2번 틀렸고 세 번째 경우는 집합 건물별 대지권 등록부 장번호 나올 것이고 토지 이동 사유가 안 나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의 경우는 건물의 명칭 나오고 대지권의 비율 나오고 소유권의 지분 여기 소유권 지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토지의 고유번호 등록하게 되어 있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5번의 경우는 지번하고 대지권 비율, 소유권 지분 나오겠지만 도면번호가 안 나오니까 틀린 말이 되어서 4번이 옳은 말이 됩니다. 등록사항은 10개에서 정확하게 맞는 4번이 되니까 등록사항 어떤 게 있는가 대지권 등록부의 경우도 정리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6번의 경우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경우 등록할 사항이 7개가 정해져 있는데 등록부의 경우는 먼저 토지의 소재가 기재가 될 것이고 토지의 지번이 기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를 등록하는데 좌표란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만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경계점의 위치에 설명도가 등록이 될 것이며 또 경계점의 사진 파일이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계점이 이제 어디 위치하거나 경계점 표지의 종류하고 위치가 등록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것이 이제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이 다른 경우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토지 이용 지목을 등록하는 것이 등록사항이 되므로 이 7가지 담고 있는 장부가 바로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됩니다. 여기에 맞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3번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에서 여기 답이 되어서 3번이 정답이 되므로 등록사항 굉장히 잘 물어보니까 지상 경계점 등록부 등록사항 반드시 파악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의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분할을 할 때 개발행위 허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허가부터 받은 다음에 분할하게 되어 있으니까 2번이 옳은 말이고 1번은 뭐가 틀렸느냐? 자, 1번의 경우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90일이 아니라 60일에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니까 틀렸고 3번의 경우는 분할의 경우 1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부여해야 하며 나머지 필지는 최종 번번 다음 순번부터 순차적으로 번번만으로 부여해야 한다. 틀렸네요. 3번의 경우는 하나의 필지는 옛날 지번 그대로 주겠지만 나머지 필지는 번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최종 번번 다음 번번이 아니어서 3번 지문도 틀린 말이고 4번의 경우 분할의 경우 지적 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없으며 면적도 측정할 필요가 없다. 틀렸습니다. 4번의 경우는 측량 실시할 것이며 면적도 측정을 해야 되므로 4번 지문도 잘못된 말이고 5번의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분할할 수 없다. 틀렸네요. 사업 시행자 건물을 권리게 분할할 수 있으므로 이제 이것도 틀린 말이 되어서 맞는 말은 2번 외에는 맞는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4번이 잘못된 말인데,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개인 정보를 제외한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이용한다거나 또는 소유자가 사망해서 이자의 상속인이 이용하는 경우 또는 개인 정보를 제외한 전산자료 이용 시의 경우는 이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재량상에 빠집니다. 그럼 국토교통부는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를 받게 되니까 여기 틀린 말이 되어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전산자료 이용 시의 경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제 중앙행정기관이나 소속기관장 해당 지자체의 경우 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고 요 3명은 심사받지 아니할 수 있다가 되니까 이제 4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인데, 자,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시행 공고가 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행 공고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틀렸죠? 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것은 경계점 세 글자니까 30일에 설치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지 20일내가 아니어서 경계점 세 글자에서 30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이 틀린 말로서 경계점은 소유자와 또는 점유자가 30일 내 설치를 하게 됩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의 의뢰 절차로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10번의 경우는 틀린 것이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의 경우는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 및 경위 측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 확정 측량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의 경우 지적 소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틀렸어요. 자, 지적 삼각 측량 성과하고 이제 경위를 실시한 지적 확정 측량 성과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면적 이상이 있고 면적 미만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상일 당시에는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 시장이 검사하는 것이 검사권자가 되고 면적 미만일 경우는 지적소관청 검사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지문상에서 이상인가요? 미만인가요? 이상이 나왔죠. 이상일 경우는 검사권자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이 검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3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 미등기 토지로서 신청한 정정사항이 토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등기 완료통지서, 등기필증, 등기상 증명서 등 관계서를 해야 한다. 틀렸어요. 자, 소유권을 정정하고자 할 당시에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등기가 된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미등기 토지 둘로 세 번 하는데, 등기가 된 토지는 등기부 중심으로 소유권을 정리하는 것이 방법이어서 등기 필증이 나오게 되고 등기 완료 통지서, 그 다음에 등기상 증명서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전산정보 자료에서 정리하는 것이 과정이 됩니다. 등기부가 있는 경우는 등기부 중심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미등기 토지의 경우는 등기부가 없잖아요. 이때는 나오는 것이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를 통해서 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4번 질문은 미등기일 경우는 등기부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니까 4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정정할 때 등기부가 있는지 미등기인지 구별해서 어떤 자료가 들어올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4번이 잘못된 말이고요. 다음에 12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3번이 틀린 말이 되겠죠? 자, 분할이 있는 경우 집은 어떻게 부여한다고 배웠느냐? 분할할 경우 원칙은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되기 전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게 되어 있고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는 아까 우리 문제 풀었듯이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3번이 틀린 말이 됩니다. 자, 3번의 경우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하나의 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여기까지 맞았어요. 하지만 나머지 필지 지번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에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최종 본번의 본번이 아니라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이니까 3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이죠. 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전세권 등기 신청을 했지만 임차권이 실행이 된 경우에 권리 종류가 맞지 않는 경우는 요거는 무효 등기로서 말소 등기 대상으로 빠져가는 거지 경정 등기 인정하지 않으니까 틀렸어요. 등기가 끝난 다음에 유효 등기일 경우는 경정 등기를 받아주지만 무효 등기일 경우는 말소 등기로 빠져가니까 경정 등기 인정하지 못하므로 3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몇 번의 답일까요?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의 경우에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틀렸습니다. 1필지 일부에도 지상권 등기할 수 있으니까 분할 안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분할 선행할 필요 없이 일부의 지상권 등기할 수 있으므로 2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이에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정답 몇 번 답부터 볼게요. 답은 5번이 정답인데 자,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대해서도 가압류 등기는 가능하다. 당연히 가등기도 가압류할 수 있으니까 5번이 옳은 말이고 1번은 뭐가 틀렸느냐. 자,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한다. 소유권의 가압류라는 것은 주등기 방식이지 부기 등기가 아니어서 1번 지문은 틀렸고요. 2번은 뭐가 틀렸느냐. 처분검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가처분 등기 후에도 처분은 그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처분 들어왔다고 소유권이 소멸된 건 아니니까 가처분 등기 이후에도 지상권 등기할 수 있으므로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압류 등기의 말소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자, 가압류란 건 말소할 때 어떻게 말소할까요? 법원 촉탁의 등기다 보니까 촉탁을 통해서 말소하는 거지 신청할 등기가 아니므로 3번 지문도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처분검지 가처분 등기의 경우 금전채권을 피보증 원리로 기록한다. 틀렸어요. 금전채권일 경우는 가압류 등기라는 것이고 금전채권이 아닐 경우는 가처분 등기합니다. 가처분 등기라는 것은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니까 금전일 경우는 가압류, 금전이 아닌 경우는 가처분 등기하게 되어 있으므로 틀린 말이 되고 옳은 말은 5번 외에는 맞는 말이 없습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임차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자, 불확정 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임차권 등기도 할 수 있다. 임차권의 경우 기간에 대해 최장 기간 원칙은 제한이 없으니까 불확정 기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므로 1번이 옳은 말이고 2번은 뭐가 틀렸느냐. 공중공간 또는 지역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구분 임차권 등기할 수 있다. 구분 임차권 등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권리니까 구분 임차권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안 되고요. 세 번째의 경우는 임차권 등기 명령의 원인으로 한 임차권 등기에 맞춰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주택 임차권이건 상가 임차권이건 실행한 후에 주택 상가 임차권 등기는 이전 등기할 수 없으니까 이건 이전 등기 허용하지 않으므로 틀렸고요. 다음에 네 번째, 임차 보증금이 없는 임차권 등기는 할 수 없다. 임차권이란 건 임대차 보증금은 임의적 기록사항이니까 임차 보증금이 없다 할지라도 보증금이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없는 경우도 등기할 수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요소가 차임이다 보니까 차이만 있으면 되는 거지 보증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없는 경우도 얼마든지 임차권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의 경우는 자,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축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없으므로 그 축탁을 각하해야 한다. 틀렸죠? 미등기에 대해서 주택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축탁이 있게 되면 임차권 등기 축탁이 있게 어떻게 한다고 배웠느냐? 이때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다음에 1순위로 예를 들어서 A를 한다 미등기 주택이 있다 가정했을 경우에 1순위로 A가 해야 될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실행을 해주고 2순위로 저 을구에다가 주택임차권 등기 실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임차권 등기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5번 질문도 틀린 말이 되어서 맞는 말은 1번 외에는 맞는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17번의 경우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17번의 경우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고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등기를 해야 한다. 틀렸어요. 포괄 유증, 특정 유증 불문하고 둘 다 이제 유증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당시에는 이때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직접 수증자에게 이전 등기를 통해 등기하는 거지 포괄 유증은 등기할 필요 없고 특정 유증은 등기해라 틀렸으니까 둘 다 상속 등기하지 않고 바로 등기하게 되어 있으므로 3번이 정답으로서 틀린 말이 됩니다. 다음에 18번이에요. 18번의 경우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법원에 가등기 축탁을 하는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란 것은 이거는 가등기를 단독 신청할 등기인 거지 축탁의 등기가 아니니까 축탁에 들어온 경우에는 각하한다 해서 2번이 옳은 말이고 1번은 뭐가 틀렸느냐? 채권적 청구권뿐만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 보존 등기의 가등기도 가능하다.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할 수 없고요. 보존 등기도 가등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1번 질문 틀렸고 3번은 뭐가 틀렸느냐?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가등기 당시에 소유자 또는 제3취득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본등기할 경우는 가등 당시의 소유자가 되는 거지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해서 본등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틀렸어요. 가등기 당시에 소유자는 원래 의무자에게 본등기하는 것이며 제3취득자가 본등기 의무자 될 수 없으니까 틀린 말이고 4번에게 뭐가 틀렸을까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경우에 가등기 후에 모든 등기는 본등기와 동시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그 사실을 등기 명인에게 통지한다. 틀렸어요. 모든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례가 가등기를 가압류한 경우 가등기를 가압류한 경우는 본등기에도 직권 말소 당하지 않고 살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가등기를 가압류했다는 얘기는 이 가압류가 가등기 뒤에 들어온 것이니까 말소 당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말소하는 것은 아니어서 4번 지문도 틀렸고 5번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가등기를 한 후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어요.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하지 않고 다른 원인을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가등기는 혼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이때는 본등기하지 못하게끔 지연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맞는 말은 2번 외에는 1, 3, 4, 5 전부 다 틀린 말로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이에요. 다음요 등기표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는 물어봤습니다. 19번의 경우는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갑 단독 소유를 갑을의 공유로 경정하는 경우 권리자가 추가가 되는 경정 등기는 작성하게 됩니다. 등기표 정보란 것은 세 가지인데 권리에 대해서 보존 등기 신청한다거나 설정 등기한다거나 이전 등기할 경우 등기가 끝났을 경우에 등기표 정보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권리에 대해서 보존은 빠지고 설정을 목적으로 이전 목적으로 가등기하는 경우도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권리자를 추가하는 내용에 경정 등기한다거나 또는 변경 등기할 경우도 작성을 해서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1번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반대로 2번 질문 채권자 대위의한 등기, 3번 질문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4번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 신청에 따른 등기, 주소 변경에 따른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 전부 다 작성하지 않으니까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5번의 경우는 등기표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작성하는 거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공부할 때 등기표 정보의 경우는 보존, 설정, 이전, 가등기, 권리자 추가해서 보, 설, 이, 가, 권리자로 추가가 되면 작성한다 해서 반드시 외워놓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20번의 경우는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자,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자 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자, 수용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말소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수용되기 전에 선순위 소유권 등기 살아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역권 등기 살아있으며, 그 다음에 관할투지수용위원회 재결로서 전속 인증 등기 원래 살아있게 됩니다. 크게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용 있는 경우는 수, 소, 지, 이 두 개가 주로 끌고 들어옵니다. 재결로만 나올 건 아니니까. 그럴 경우에 지역권은 직권 말소할 수 없겠지만 처분자 등기는 처분자 등기라는 것은 등기관의 직권 말소하기 때문에 2번이 잘못된 말로써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 있는 경우는 직권 말소 안 당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 소, 지 이렇게 요거 넘어가시면 이제 문제 풀을 때 도움이 됩니다. 다음 21번입니다. 21번의 경우는 등기 신청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 공동 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권자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그럼 여러 명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을 경우에 이때 본등기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이때는 첫 번째 전원이 전원 명의로 본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명 중에서 두 번째 방법은 1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경우냐. 1인의 경우는 전원 명에 대해서 본등기 청구할 수는 없게 되어 있는데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는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분만의 본등기는 인정해 주니까 1번이 등기 실행할 사유이고, 2번, 3번, 4번, 5번의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가 되어서 전부 다 각하하게 되어 있으니까 1번은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전원이 전원명의가 원칙이래. 1인의 경우는 전원명의 본등기할 수는 없지만 지분만은 가능하니까 1번은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22번이에요. 이전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수용에 의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용권자와 토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수용에 따른 등기 신청은 수용권자가 단독 신청할 등기로서 혼자 신청하면 되는 거지 공동 신청할 등기가 아니므로 22번은 2번이 틀린 말로서 정답이 되며 나머지 전부 다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공동 소유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몇 번이 정답인가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의 경우에 공유주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에 관한 등기, 처분자 등기 등은 가능하나 공유주분을 목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확하게 맞았네요. 공유주분은 처분이 자유로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고 저당권도 가능하며 처분자 등기 다 가능해요. 하지만 공유주분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할 수 없으니까 4번이 옳은 말이 되고 1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1번의 경우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소유자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합의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것은 총의로 가는 거지 합의가 아니어서 1번 틀렸고요. 두 번째, 공유자 중 1인이 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번 틀렸습니다.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지분을 포기한 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다른 공유자가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 신청할 등기 단독 신청할 게 아니니까 2번 질문도 틀린 말이고, 세 번째,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 권리자의 경우 등기 신청 정보와 함께 사원총회 결의서를 제공해야 한다. 틀렸어요. 사원총회 결의서라는 것은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일 때만 제출하니까 권리자일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무자의 경우만 제공하므로 틀린 말이고, 5번의 경우 각 공유자는 자유롭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특약에 의하여 분할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등기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공유물 불분할 특약 같은 경우도 공유자 전원이 다 신청할 내용이지 이름만 신청할 수 없으니까 틀린 말이 되어서 옳은 말은 4번 외에는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공동 저당 부동산 중 일부 매각 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 등기를 할 때 기록하여 사항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공동 저당 대위 등기할 때는 이제 기록할 사항이 네 가지입니다. 먼저 매각 부동산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가 매각 대금을 적게 됩니다. 세 번째,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변제 금액을 적게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마지막 후순위 저당권자의 채권 금액까지 적는 것이 내용이 되어서 이 네 가지 기재한 다음에 공동저당 대위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절차가 됩니다. 네 개 아닌 걸 찾아라 해서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지. 채권의 변제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매각 부동산 1번, 2번에 매각 대금, 선순위 저당권자 변제받은 금액, 네 번째 후순위 저당권자 채권 금액에서 다 해당이 되겠지만 5번은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6회 때 이제 모의고사를 풀어봤는데요. 맞힌 부분은 당연히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틀린 부분은 내가 공부가 좀 덜 된 부분이니까 틀린 부분 다시 해설 보시고 꼭 공부하신 다음에 다음에 안 틀리게 되면 점수는 올라갈 겁니다. 어쨌든 이제 시험이 점점 임박해 가면서 마음도 이제 좀 불안해지고 막 그러는데 마음 편히 가지시고 시험 볼 때까지 최선 다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은 게 정리 잘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준비 잘 하시면은 꼭 합격하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6회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